지금 하락 지역이 보합도 아니고 상승 지역으로 바로 돌아선 거잖아요. 이 5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이 지역이 어디냐면은 안녕하세요. 대북권의 이상수입니다. 4월에는 굉장히 좀 이벤트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4월 11일에는 한국은행에서 금리 동결을 발표를 했죠. 바로 뒤따라서 4월 13일 한국부동산원에서 전국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자료가 44주째 집값이 하락 중에 있다 라고 하는 좀 안 좋은 소식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그 속에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니까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가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게 향후 부동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그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1년간 전국에 있는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파란색 막대는 매매 가격 변동률을 뜻하는 거고요. 빨간색 막대는 전세 가격 변동률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빨간색 막대가 파란색보다 더 크잖아요. 그 얘기는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값이 더 많이 빠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의 집값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점, 최근 1년간에 그게 언제냐면 작년 12월 달이었네요. 이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점이었고, 그때 상황을 좀 복귀해 보면 뭐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라든지 노도광 있는 집값 거의 35%, 40%까지 빠진 상황이었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랬어요? 미국에서 시작된 금리 인상,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들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막 따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는 조금 안타까운 게 그 당시에 금리 이 상황 플러스 여기에 레고랜드발 사태까지 터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완전 작은 경색이 나다 보니까 거의 기준금리는 2.5%인데 대출금리는 거의 상단이 8%대 이상을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만들어졌단 말이죠. 거의 최악의 상황이 12월 달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시장에서 이 가격은 마이너스 40%대까지 추락을 해버렸죠. 그 이후에 올해 초에 들어서는 뭐 13 대책이라든지 정말 규제 완화 대책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대출 완화, 특례 보금자리론 완화, 최근까지는 보유세 완화까지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시장이 조금씩 초급 매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40%대가 아니라 이제는 35%,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25%에서 20% 수준으로 이런 급매물의 가격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올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여전히 시장의 추세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7%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수도권을 보니까 수도권이 낙폭이 많이 좀 줄어들었네요. 마이너스 0.25에서 마이너스 0.17로 0.08%가 좀 줄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그래도 9억 이하에 있는 중저가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특례 보금자리론을 좀 활용을 해서 고정금리로 받고 뭐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메리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출을 활용한 매수가 수도권에서는 많이 일어났구나 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마이너스 0.2%대를 가고 있다는 건 매매 가격보다 좀 더 높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가 지금 아파트처럼 대출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변동금리가 6개월 단위로 갱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자금 대출 받으신 분들이 이게 3월 달부터 금리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신규로 받는 분들은 3%대 후반도 받거든요. 근데 이 갱신을 받아야 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굉장히 높은 6%대 금리 이상을 받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전세 가격이 회복되는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요게 갱신이 되면 아마 빠르면 5월 달부터 적용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이 갱신을 받게 되는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월세보다 전세가 더 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5월, 6월 이후부터는 이런 전세값 하락률이 점차적으로 좀 낙폭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좀 눈여겨본 자료가 이건데요. 서울의 강남과 강북, 이거는 한강 이남과 이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와 인천, 수도권 지역인데 강남 쪽에 낙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상대적으로 강북 같은 경우에는 좀 낙폭이
아직까지는 좀 큽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강북에 있는 쪽을 팔고 좀 저렴할 때 그래도 집값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강남 쪽으로 이런 옮겨다 놔야 나중에 다시 가격이 회복 시점에는 강남 쪽에 있는 아파트 값이 주택값이 좀 더 빨리 오를 테니까 라고 하는 갈아타기 수요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북 쪽에 매물들이 좀 많이 쌓이게 되면서 이 지역의 하락을 좀 더 키우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경기도 같은 경우하고 인천에 좀 차이가 나죠. 경기 쪽에 이제 하락폭이 더 큰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분양도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입주 물량까지 같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좀 악재가 같이 터져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매매값을 비롯해서 전세가까지도 하락폭이 커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번 이 조사에서 작지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숫자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지금부터 좀 잘 보세요. 전체 조사 지역은 176개의 시군구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대다수 지역이 다 하락을 해요. 근데 하락 지역이 감소를 했어요. 169곳에서 164곳으로 5곳이 감소를 했고 또 보합 지역도 4곳에서 2곳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2곳. 자, 이 7곳이 어디로 갔을까요? 봤더니 상승 지역이 지난 주차만 하더라도 3곳이었는데 이게 1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하락 지역이 보합도 아니고 상승 지역으로 바로 돌아선 거잖아요. 이 5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저는 이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역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신다면 하락하고 있는 164곳 중에서 이렇게 유사한 지역이 없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지역들은 향후에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변화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를 갖고 있거나 여기 있는 부동산으로 매수가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정말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의미 있는 좀 숫자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 지역이 어디냐면은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집값 바닥이다, 바닥이 아니다, 더 떨어진다. 뭐 이렇게 보는 논쟁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냥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 만에 6억 껑충 뛴 동네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물론 기사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긴 한데 실제로 보면 반포주공 1단지 104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2월 달에 비해서 42억 7천 하던 게 49억 3천에 거래가 되면서 14.7%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 잠실 렐스 84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18억 7천 거래되던 게 이제 21억 5천에 거래가 되면서 이거 역시도 14.9%가 상승을 한 거죠. 주변의 리센츠나 트리준 같은 경우도 거의 14에서 15%가 상승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잠실 렐스 요 단지 굉장히 논쟁의 중심의 한 축에 있었잖아요. 이 가격에서 작년에 이제 18억에 거래가 되고 이 이상 더 이상 올라가는 호가는 아무도 안 사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결국에는 20억에 거래가 되고 21억 5천까지 현재 거래가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이 엘스나 이런 좀 주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다 아니다 논쟁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이제 반등을 했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잠실 안에서 얘가 가장 좀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단지잖아요. 그러면 이 주변에 그 다음 대장 노릇을 하는 건 헬리오시티가 그 다음일 것이고 지금 둔촌주공의 가격의 기준이 됐던 게 헬리오시티인데 자 엘스가 올라 헬리오가 올라 그러면 그 주변에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이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또다시 상승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여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단지들 주요 단지들 나랑 관련이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이렇게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에 따라서 이 주변에 중소단지들도 많이 있잖아요. 잠실 쪽에 중소단지나 송파나 강동 이런 쪽에도 다 영향이 점차적으로 미치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강남 송파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상승세로 돌아선 지역들이 있습니다. 동작구나 인천 서구, 수원 영통 같은 경우도 현재 가격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좀 정리를 이 기사를 해보니까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방배동이 있죠. 그리고 노량진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중간에 위치한 이런 동작구 쪽에 흑석동 같은 곳에 이 이주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이 지역의 매매값이나 전세값을 이제 끌어올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인 같은 경우 처인구에 최근에 여러분들 소문 많이 났잖아요. 반도체 클러스터.
15개 첨단 산업단지 개발한다고, 또 삼성이 300조 원을 투입을 해서 150개 기업이 또 유입이 된다, 막 이렇게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또 이 지역에 토지 거래 허가까지 묶였어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개발이 확 실시되다 보니까 사람들 수요가 몰리게 되면서 이 지역도 주변에 미분양 아파트도 뭐 싹 다 싸그리 사라지고, 근데 가격도 오르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 거죠. 전국의 대다수의 주택들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지역들, 이 특징을 안다면 앞으로 그런 유사한 지역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게 진짜 찐 도움이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보면 낙폭이 컸던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 우리 엘스나 이제 반포에 있는 단지들을 봤는데, 그 단지들은 그 지역 내에서 거의 뭐 대장 노릇을 하고 있고 랜드마크 성격을 띠고 있죠. 그러면서 하락폭도 굉장히 컸지만, 그런 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먼저 좀 유입이 되는 특징을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발 호재 지역 중에서도 좀 확 실시되는 지역을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용인 같은 경우에 이 수요가 미분양 주택들도 이렇게 살 정도면은 굉장히 그 호재가 확실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까지 지정이 딱 되고, 그 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토지 보상도 이제 실시를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의 계획이, 실시 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수요가 이제 안전하다라고 판단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특징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 주변에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 자체가 앞으로 2025년, 6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줄어듭니다. 엄청나게 감소세가 빠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정비사업, 정비구역들이 최근에 많이 지정되고, 또 이런 진행되던 사업들 역시도 서울시에서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이주도 굉장히 빨리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이주가 발생되는 지역들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역시도 그 주변 지역은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7군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장 가서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지역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정말 소수지만 몇 군데 지역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이런 지역의 특징을 잘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개발 호재가 있거나 재개발, 재건축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이주 수요가 앞으로 멀리 발생하는 게 아니고, 개발 호재가 앞으로 멀리 시작될 게 아니라 바로 내년 착공, 올해 착공, 이렇게 들어가는 지역들이 이 안에 대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변화는 굉장히 좀 작죠? 하락에서 상승 전환한 게. 근데 앞으로 시장 상황의 정책적인 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었을 때 가장 좀 먼저 영향을 받게 될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 알고 계신다면은 이런 변화 속에서 큰 기회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역 공개해 드렸습니다. 발빠른 정보 알려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날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깊고 자세하게 저희가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시간 내서 오신다면 굉장히 소중한 시간 내실 있게 꽉꽉 채워서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